나는 복권에 당첨됐다. 억만 원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더 가난한 척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집세를 못 낼 형편이라며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조른 이유는 간단했다. 진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첫 번째 배신은 가장 가까운 친구, 민준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한 몸처럼 지냈다. 얘야, 이번에 돈 좀 빌려줄래? 다음 달에 갚을게. 내 말에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 나도 요즘 빡세. 회사에서 보너스도 안 나와. 그날 밤 그의 SNS를 보니 제주도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고급 리조트, 와인 잔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민준. 댓글에는 부럽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배신의 맛이 이렇게 쓰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가족. 어머니는 전화로 내가 왜 그렇게 무능한 거니? 오빠처럼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고 한마디 했다. 오빠, 태현은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대기업 임원, 완벽한 삶,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빠가 대학 때 범한 범죄 동아리 선배의 돈을 훔쳐 도박에 탕진한 사실을. 그때 내가 대신 책임을 졌다. 경찰서에서 오빠 대신 자백하고 장학금을 포기한 건 나였다. 어머니는 그걸 모른 척했다. 내가 왜 그랬어? 집안 망신이야. 그날 어머니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인, 지은이는 더 잔인했다. 돈 없으면 나랑 뭐 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5년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의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재벌 3세였다. 나는 그날 밤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어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다. 이 모든 게 테스트였다. 그리고 결과는 명백했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복권 상금을 투자회사에 맡겼다. 목표는 명확했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돈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민준부터 시작하자. 그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주가가 폭락했다. 민준은 SNS에 갑자기 왜 이래?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올렸다. 나는 그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렀다. 달콤한 시작이었다. 오빠 태연에게는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 도박 사건의 증거 은닉된 채무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변호사를 고용해 익명으로 제보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오빠의 회사에서 호출이 왔다. 태현 씨, 최근 재정 이상이 포착됐습니다. 오빠는 당황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물었다. 나는 그 통화를 엿들었다. 집안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이에게는 감정적인 복수였다. 그녀의 새 남자친구, 재벌 3세 현우를 조사했다. 그의 회사가 불법 로비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증거를 언론에 유출했다. 뉴스 헤드라인, 재벌 후계자, 정치권 뇌물 의혹. 지은이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메시지,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어떡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과거 사진 우리 둘이 찍은 행복한 순간들을 SNS에 올렸다. 캡션,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었어. 너는 어땠어? 하지만 복수는 중독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점점 변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차가운 눈빛,
미소 없는 입술. 이게 정말 내가 원한 끝인가? 민준이 자살 시도를 한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 그는 모두의 탓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병실 문밖에서 서 있었다. 들어갈까? 아니,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비밀이었다. 내가 오빠 대신 짊어진 그 죄의 그것이 드러나면 가족은 무너질 터였다. 어머니는 나를 용서할까? 아니, 그녀는 오빠를 선택할 것이다. 그게 현실이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에는 때론 독이었다. 성공한 자만이 사랑받는 세상. 한 달 후, 첫 번째 폭풍이 불었다. 민준의 회사가 파산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거지? 왜?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웃었다. 가난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날 버린 대가야.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다시 친구할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그날 나는 그의 모든 돈을 빼앗는 계약서를 써주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났다. 복수의 불길은 점점 커졌다. 이제 오빠 차례였다. 태현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건 오빠가 아니야. 누가 한정판 거지. 그의 변호사는 나를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나는 오빠의 도박 동지들을 찾아 돈으로 입을 사들였다. 그들은 태현 씨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뉴스가 터졌다. 대기업 임원, 과거 도박 횡령 의혹. 어머니는 쇼크로 병원에 실려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왜 하필 우리 집안이 이라고 울었다. 나는 문밖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빠는 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동생아,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내가 그때처럼 그는 내 과거를 암시했다. 그 죄를 내가 대신한 걸 알았다. 오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가족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얼마든. 그는 자신의 저축을 제안했다. 나는 웃었다. 돈. 그게 다야. 그날 나는 오빠의 직위를 빼앗는 내부 고발을 했다. 그는 해고됐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어머니의 집에서. 태현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오빠 도와봐.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식사 중 나는 슬쩍 말했다. 엄마, 오빠가 대학 때 도박한 거 알지? 그때 내가 대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해. 그건 이틀 일.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왜 그걸? 분노가 폭발했다. 우리는 싸웠다. 내가 날 버렸어. 가난한 동생을. 오빠는 내가 약했기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지은이의 복수는 더 교묘했다. 그녀는 현우와 헤어진 후 나에게 연락했다. 오빠, 나 돌아올게. 그때 실수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만났다. 호텔 로비에서. 왜 돌아오려 해? 그녀는 울었다. 돈 없으니 외로워. 너라면 이해할 텐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녹음했다. 그 대화, 돈 때문에 돌아온 고백. 그것을 현우에게 보냈다. 이 여자가 날 이용했어. 현우는 분노했다. 지은이는 쫓겨났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너 미쳤어? 이게 사랑이야?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혼자 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민주는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했다.
오빠는 알코올에 빠졌다. 지은이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나를 피했다. 내가 우리를 망쳤어. 그녀의 마른 가슴을 찔렀다. 나는 정말 악마가 된 걸까? 아니, 이건 정의였다. 배신자들에게 벌을 준 거였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시작됐다. 민준이 자살 소식을 들었다. 진짜였다. 그의 유서, 모두의 탓, 특히 그 친구, 경찰이 나를 조사했다. 당신과 민준 씨 사이에 원한이 있었나?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주식 매도 기록, 익명 제보. 오빠도 나를 의심했다. 내가 한 거지? 복권 당첨 소문 들었어. 어떻게 알았지? 나는 실수했다. 은행 직원이 입을 헐거리게 한 모양이었다. 이제 내가 쫓기는 입장이었다. 가족은 나를 배신자로 몰았다. 내가 돈 때문에 우리를 파괴했어. 어머니의 외침. 나는 웃었다. 엄마가 먼저 날 버렸잖아. 이 싸움은 고조됐다. 오빠는 나를 폭행하려 했다. 내가 그 죄를 대신한 게 고마웠어. 그런데 왜 배신해?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고마움. 그게 진심인가? 지은이가 나타났다. 나 도와줄게. 내 편이야. 그녀의 눈빛은 이상했다. 복수인가? 사랑인가? 그녀는 현우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함정. 그녀는 나를 이용해 현우에게 복수하려 했다. 너랑 같이 망하자. 그녀의 속내. 나는 알았다. 모두가 나를 이용했다. 조사가 깊어졌다. 경찰서에서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복권 당첨 사실 숨긴 이유는 수사관의 질문. 나는 침묵했다.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 모든 게 테스트였는데 왜 이렇게 됐지? 민준의 죽음은 내 손에 피를 묻혔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울부짖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한국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뉴스, 복권 당첨자, 친구 자살 유발 의혹. 오빠 태현은 회복됐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동생아, 나랑 같이 도망치자. 돈으로 새 삶을 위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 몰래 돈을 모았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오빠가 날 버린 대가야. 그는 웃었다. 그럼 나도 너 버리게. 오빠는 경찰에 증언했다. 내 동생이 모든 걸 조종했어. 복권 돈으로 증거가 쏟아졌다. 내 IP 주소, 거래 기록.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오빠 편을 들었다. 태현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왜 그녀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서울의 변두리, 싸구려 원룸으로. 거기서 지은이를 만났다. 오빠, 나랑 같이 해외로 가자. 현우 돈 훔쳐서 그녀의 계획은 미쳤다. 하지만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도박을 시작했다. 현우의 비밀번호를 해킹, 수억 원을 빼돌렸다. 성공했다. 비행기 표를 끊었다. 제주, 아니, 해외. 하지만 공항에서 체포됐다. 오빠의 제보. 동생이 도둑질했어. 이 지은이는 나를 버렸다. 미안, 나 혼자 갈게.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똑같았다. 나도 그랬다. 가난한 척한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다. 감옥 생활이 시작됐다. 2년 형이 그 안에서 나는 반성했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출소 후 첫 목표는 오빠. 그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 성공한 3. 나는 그의 비서를 매수했다. 임원 스캔들 유출에 뉴스가 터졌다. 오빠는 또 무너졌다. 이번엔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는 왜 날 용서 안 해?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오빠가 날 용서 안 했으니까? 어머니는 죽었다. 심장마비.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나를 피했다. 내 탓이야, 사촌들의 속삭임. 나는 묘지에서 홀로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끝인가? 아니, 지은이 차례였다. 그녀는 현우와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 사진. 나는 축하 카드를 보냈다. 안에 동봉된 USB 그녀의 모든 비밀. 불륜, 사기 기록. 현우가 알았다. 이혼 소송. 지은이는 파산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빈 껍데기. 돈은 남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서울 거리를 걷다. 옛 친구를 만났다. 얘야, 너 살아 있었어. 그는 나를 안았다. 진심일까? 테스트를 다시 할까? 아니, 그만.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들 유서에 내 이름이 없었어. 오해였어. 민준은 자살한 게 아니었다. 약물과다. 우발적. 내 탓이 아니었다. 죄책감이 무너졌다. 아니, 더 커졌다. 내가 만든 지옥. 출소 후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복수의 두 번째 라운드. 오빠 태현은 재기했다. 새 회사, 새 삶. 하지만 나는 그의 약점을 알았다. 새 연인, 은비. 그녀는 오빠의 비밀을 모른다. 나는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태현의 과거, 도박과 배신. 은비는 떠났다. 오빠는 다시 무너졌다. 동생아, 그만해. 우리 가족이야. 그의 전화. 나는 끊었다. 지은이는 거지 생활. 거리에서 그녀를 봤다. 오빠, 도와줘. 그녀의 눈물.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왜 날 버렸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두려웠어. 가난이 무서웠어. 한국의 현실. 돈 없는 사랑은 약하다. 나는 그녀를 데려갔다. 내 아파트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건 거짓. 밤에 나는 그녀의 모든 걸 훔쳤다. 남은 돈, 명품. 그녀는 깨고 나서 울었다. 너도 똑같아. 가족 재결합 시도. 사촌 모임에서. 이제 그만해. 어머니 돌아가신 게 내 탓이 아니야. 누나의 말. 하지만 오빠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복권 숨긴 게 시작이야. 애싸움이 터졌다. 테이블이 뒤집혔다. 모두가 날 버렸어. 가난한 나를. 내 외침. 모두 침묵했다. 그 순간 진실이 흘러나왔다. 내가 오빠 죄 대신한 이야기. 사촌들은 충격. 태현 오빠는 도망쳤다. 나는 홀로 남았다. 성공. 아니, 고독. 서울의 네온사인이 비쳤다. 한강다리에서 다시 서 있었다. 그날 밤처럼. 복수의 끝은 뭐지? 민준의 영정사진을 봤다. 그의 미소. 미안해. 이 중얼거렸다. 새로운 적 현우. 재벌 3세. 그는 나를 고소했다. 스캔들 유포자. 법정에서 대면. 왜 지은이를 망쳤어? 그의 질문. 나는 웃었다. 그녀가 날 망쳤으니까. 판결, 무죄. 증거 부족.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죽일 듯했다. 복수는 순환. 지은이가 돌아왔다. 임신. 내 아이야. 충격. 티스트. 그녀의 속임수. DNA 검사. 내 아이였다. 왜 이제야? 두려웠어. 우리는 함께 살았다.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밤에 그녀는 돈 때문에 내 곁에 있었어. 라고 고백. 또 배신. 오빠가 자살했다. 진짜. 유서,
동생 탓 아냐. 내 잘못 나는 장례를 치렀다. 가족들은 나를 용서했다. 이제 끝내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끝나지 않았다. 아이의 탄생. 지은이와의 삶, 하지만 긴장.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현우가 다시 연락해 그녀의 말 이 질투가 피었다. 나는 현우를 만났다. 지은이 데려가지 마 싸움. 그는 웃었다. 내가 만든 지옥이야 이 맞다. 나는 악마였다. 최종 복수. 모든 걸 폭로. 기자회견. 나는 복권 당첨자. 가난한 척해 주변을 테스트했다. 결과. 모두 배신 이 세상이 충격. SNS 폭발. 공감 vs 미친 새끼. 논쟁. 가족은 무너졌다. 사촌들 너 때문에 오빠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 지은이는 떠났다. 아이와 함께. 미안해. 이 아이 위해 트위스트. 아이는 현우의 DNA 다시. 아니, 내거 하지만 그녀의 선택. 나는 홀로.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빈 마음. 결말. 한강 다리. 새벽. 아이 사진을 보며 복수는 승리. 아니, 패배. 나는 돈을 기부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새 시작.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한국의 어두운 면, 배신의 사회. 독자들은 논쟁할 터에 내가 피해자. 가해자. 그게 중요할까? 삶은 회색.